오늘 FOMC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 네. 테이퍼링 연준에서 테이퍼링 발표를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게 오히려 자산 매입 축소 이제 또 시장에서 돈을 많이 뿌려진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본격적인 신호가 시작됐는데 오늘 3대 지수 S&P 500 다우, S&P 500, 나스닥 다 오르고 코인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바로 보시죠. 예,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여기 왔다고 해서 제 고유의 업무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지금 3시간 반, 4시간 자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3시간 반,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11시부터 스탁 오픈한 시장을 보고 1시간 반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메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고객사에 대한 또 전화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밀크 방송에 대한 스케줄은 그대로 낮에는 돌아가니까 굉장히 살이 좀 빠졌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그 30분이 안 나요 지금. 예, 지금 그 정도죠. 그래서 아마 돌아갈 때까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하다가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산타클로스 랠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12월까지 계속 이제 11월, 12월 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팽창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좀 항상 요 시기는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나눠주듯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들어왔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한 요인이 제가 이제 잡힌 거죠.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피털 게인 텍스 가 대략 롱텀 같은 경우는 약 3.8% 설텍스가 붙어서 28% 거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뭐 1,000억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요. 이게 빌리언 달러 이상으로 투자가 되는 기업군이나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상으로 올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시 아웃을 할 경우 이렇게 불마켓인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빼서 딴 데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숏텀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근데 다른 배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장기화 조짐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안한 요소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라면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이제 확실한 거는 헤드윈드는 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터뷸런스가 생기잖아요. 그 상황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국회가 미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단기적인 절세를 위해서 셀업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 자산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현금화해서 아무래도 미 국채에 잠깐 파킹을 시켜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지금 현재 아직도 며칠 사이에 보니까 미 국채가 숏텀이나 롱텀이나 플랫한 시작인데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그 일 커브를 가고 있어요. 다시 해서 10년짜리가 훨씬 더 올라간 거죠. 2% 이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정상으로 들어가면은 뭐 일반 채권, 일반 회사채를 팔고 국채로 옮겨 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안전 자산을 원하는 사람들도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국채에 넣을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이자는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바운드 프라이스가 싸집니다. 1,000불 하던 것이 960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채하고 경쟁을 해야 되면은 싸게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채를 발행한
일반 기업군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게 이제 같이 동시화되면은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고공행진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장이 뭐 그렇게 크게 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여러 가지 지금 회복 속도나 거시경제 오늘 지표를 많이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거를 좀 예측해 보려면 거시경제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련성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 10월 정말 사실 원래 10월은 이렇게 장이 원래 좋은 달은 역대적으로 좋은 달이 아닌데 10월에 정말 역대급으로 장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원래는 11월, 12월, 11월에는 소비가 큰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이고 소비 엄청 하죠. 네. 12월에 크리스마스 있죠. 그래서 역대적으로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도 하고 불마켓이 역대적으로 계속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리테일 소비자들도 있고 기관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계 법인세, 캐피탈 게인 텍스 이런 것 때문에 셋오프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의 뭐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뭐 셋오프라든지 아니면 큰 커렉션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이고 이런 시기에는 정말 섹터 로테이션과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기관에서 하는 섹터 로테이션이나 리밸런싱 전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다. 흉내를 내는 방법을 흉내를 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저희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제가 예시를 들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먹히잖아요. 아주 좋죠. 그런 것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뭐 제가 하는 전략은 인텔 칩을 판매를 하는 전략이나 똑같습니다. 인텔 칩을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어취액을 하거든요. B2B 전략이었는데 B2C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할 수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기관들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현명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밀크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하면서 종용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밀키스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수익을 많이 받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예, 많이 저희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섹터 로테이션과 리밸런싱 저를 개인이 하기 쉽지 않지만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시청해 주시고 우리 더밀크닷컴도 가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천연가스 비축량이 문제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새벽에 잠깐씩 준비를 뭐 3, 4일 전부터 조금씩 해서 이렇게 순서가 잠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컨텍스트를 보시자고요. 예, 컨텍스트를 보고 지금 겨울철이고 가스 있죠. 내추럴 가스를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히링이죠. 히링 그 집에.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은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유럽에서 뭔가 사실 일반 서민이 내추럴 가스가 부족한 현상이면 겨울에 만약에 우리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굉장히 추워진다 그러면 굉장히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비축량이 줄어서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사시는 분들 우리 더 밀크스 회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연가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 비축량이 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유럽이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다가 좀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비축량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런 하나하나의 어떤 에너지, 특히 겨울철의 에너지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안정세다.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고, 네, 유럽은 큰 문제가 돼서 그게 미국 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과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유럽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유럽, 아시아 시장도 있고 이제 미국 시장도 있지만 예. 예, 유럽 시장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에너지 관련 이슈가 쇼티지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사실이고, 그래서 예. 지금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천연가스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유럽 그 영국 글라스고에서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라고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후변화 감축, 그다음에 메탄가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40%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국가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커지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유가 있어서 거시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표는 노동시장, 미국의 이제 노동시장 얘기인데 빅무에 있는 그 중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노동시장 어떤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 보시죠. 이제 노동시장 참여율을 이제 보는 건데, 미국이 캐나다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 돈으로는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5%, 6%대로 가기 때문에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러면은 뭐 베네핏을 받겠다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미국에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장바구니 경제라고 그러죠. 굉장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대로 좀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노동자 시장에 지금 뭐 우버나 좀 이따가 말씀드린 일리프트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드라이버를 구하려면은 그 돈으로 안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한국도 쿠팡이 또 뭐 400만 원인가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시장이다. 이제 마켓은 핫하지만 노동 시장이 미국의 노동 시장은 턴오버 레이트 항상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잡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율이 낮은 게 아니라 일자리는 많은데 그 돈으로는 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미국 현재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엎친 데 덮친 게 설상가상으로 지금 서플라이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원래 내년 하반기에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페드에서 했지만 중반기 전후로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은 나와요. 이자율, 이 지표가 나온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내년에 이제 이자율 올리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이 지금 레이버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노동 고용 시장.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캐피털 게인 텍스가 올라가면 왜 셀오프가 되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왜 올라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텍스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면은 빌리언이면 얼마입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100만 불을 벌었는데 3만 8천 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3만 8천 불이 이렇게 해서 그거랑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안 내려면 내년에 이제 올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올라가기 전에 팔아서 캐피털 게인 텍스가 낮을 때 약간은 이렇게 셀오프를 하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폴폴리오에서 뭐 셀오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게 5%가 됐든 10%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5%가 캐시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투자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켓에서는 심리적인 현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오버리액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텍스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일부 셋업을 하는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게 헤드윈드라는 거예요. 헤드윈드. 근데 이게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신 지금 12월 이 불마켓에서 혹시나 조정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텍스도 얘기했는데 그거 부연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 미국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 이게 지금 맥락 이어집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신호인데 바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코모디티 가격이죠. 바로 보시죠. 선물하신 분들이 한국에 참 많아요. 근데 우리 TD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모든 CIO한테 다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안에 그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일반 석유 값은 2022년에 이렇게 약간 보합세,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77, 73, 72니까 안정세에 있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올 내년에 그러면 예. 석유 가격은 조금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라고 TD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 맞을 확률이 좀 높다고. 그래서 석유나 이런 에너지주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너무 올해는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는 변화무쌍해서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안에 보면 미국 국내를 얘기하는 거죠. 안정세고요.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3.9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 저 정도면은 충분히 견딜만 한데 저기 보시면 겨울철에는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 상황이 됩니다.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4로 지금보다 떨어지는 상황이죠. 골드 프라이스를 보면은 떨어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골드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저걸 100% 신뢰하냐? 저거 뭐 예측은 예측일 뿐. 그렇지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골드의 프라이스는 안정화 내지는 지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이 내년에 금 투자가 재미없겠네요. 재미없습니다. 예. 코인으로 많이 가겠네 또. 역시 척하면 척이네. 척. 그리고 뭐 구리 가격도 안정화돼 있죠. 구리도 그러니까 급속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구리, 니켈, 알루미늄 다 또 밀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보면은 좀 안정화가 좀 되는 거 아니냐. 햇비양님 5만 원. 이렇게 구용주님도 아까. 구용주님 너무 이번에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우리 용주님이 오셨어요. Welcome on board. 제가 실제로 뵀습니다. 그러세요? 예. 어디서? 이번에 지난해 지난주 우리 예. 밀키스테이 때 구용주님 오셨어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고 요 가격 여러분들 오늘 2022년 예측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죠. 괜히 아는데 골드 골드죠. 골드하고 골드 마인은 다르니까 그쪽 관련주에다가 너무 많이 ETF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줄이거나 없애고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는 에너지주니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에너지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굉장히 폴폴 구성한 데서 원칙적으로 좀 따라줘야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질문. 이게 뭐 태양광 쪽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지금 뭐 코모디티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또 아까 저 기후변화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게 배터리, 니켈, 배터리 들어가는 재료도 그렇고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은 좀 어떨까요? 제 사견입니다. 사견. 태양광이 필요하죠. 근데 효율성에 있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태양전지, 태양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석탄의 수입이 안 되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잖아요. 태양열은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변하거나 사막 기후에 뭐 이렇게 뭐 막아버리면 CO2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투자대로. 투자는 금방 나올 수가 있죠. 당장 설치하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다 막대한 자산을 넣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오바마 정부 때 태양연지 하면서 왕창 말아먹은 산업이야. 대표적으로 솔라시티 같은 거. 뭐 그게 뭔가 대안으로 뭐 이렇게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기술이 아무리 개발되고 하더라도 결국은 커뮤니티화 됐잖아요. 다시 해서 그냥 태양전지가 기술이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싼 거를 쓰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거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좀 그걸 나중에 처리할 때 힘들고 관리 유지 보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뭔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